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재테크닥터 주영남입니다. 자,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 3기 신도시와 분양시장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릴까 해요. 일단 여러분 3기 신도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면, 우리 국토부 장관이요, 자, 수도권에 30만원 공급 계획의 일환으로 작년이죠. 작년 12월 19일 발표한 남양주, 하남, 인천 계양지구, 과천, 대규모 택지 5곳에 대한 공청회 등등 심의가 완료되어서, 자, 올해죠. 올해 10월 15일 날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다라고 고시했어요. 총 면적은 대단히 큽니다. 2273만 제곱미터고요. 여의도 면적이 한 8배 규모죠. 우리가 공급 가능한 주택은 대략 12만 2천 가구 정도로 보고 있어요. 아마도 이제 이 지역은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2021년 정도 말이면 참마을 시범 사업을 통해서 주택 공급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개략적인 지역에 대해서 좀 보시면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만은, 여기가 여러분 인천 계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이 과천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하남이에요. 하남 미사 강변 바로 밑에이고요. 여기가 이제 남양주 왕숙이죠. 그래서 왕숙이 이제 이게 2개가 있어서 5개 지역입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이 각각의 지역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그 장단점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자, 남양주 왕숙은요, 자, 위치는, 그 별내역 근처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신설역을 하나 만든다는 이야기인데, 일단 남양주 진건 일대이고요. 대략 여기가 가장 넓어요. 그래서 6만 6천호 정도를 만들 계획이다. 그 다음에 현재 운영 중인 도로들도 있지만, 새로 이제 진행하는 것들도 있죠. 그래서 별내선이라든가 아니면은 진접선이 개통 예정이고요. 특히 여러분 이런 건 좀 신경 써야 되겠죠. GTX B 노선이 지나간다라는 거죠. GTX는 상당한 영향을 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사업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GTX B, 그래서 왕숙 1역 신설을 한다는 이야기고, 자, 경의중앙선이나 진접선 등도 왕숙 쪽에 역을 만들겠다 그 이야기죠. 또 새로운 도로들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지역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다음으로 남양주 왕숙 같은 경우는, 왕숙은 경제중심 도시로 조성한다. 그래서 GTX B 노선을 중심으로 도시 첨단 산업단지나 창업지원센터 등 지역 내에서 자족 가능한 업무 용지를 복합 개발하고, 왕숙천하고 녹지축을 중심으로 자연 친화형 주택단지가 조성된다. 그러니까 자족 업무 용지하고 주택단지를 같이 만든다는 이야기고요. 세종시에서 운행되고 있죠. SBRT 등 대중교통과 퍼스널 모빌리티 등 신교통을 연결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지역에서 돈을 벌면서 생활하고 할 수 있는 자족도시로 만들겠다. 그런 이야기고요. 다음에 이제 지구도를 계략적으로 보시면, 여러분 여기가 이제 새로 생기는 역입니다. 진접선 풍양역이고요. 여기가 이제 GTX B 신설역이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GTX B 노선이 쭉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일단 길쭉하게 하천을 중심으로 주변에 산도 많죠. 그래서 자연환경은 가장 좋은 지역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왕숙 2지역 같은 경우는 왕숙 1지역 바로 밑에 있어요. 그래서 경의중앙선 신설역을 하나 만든다는 이야기고요. 왕숙 2는 특히 이제 문화중심 도시로 만들겠다. 그래서 복합문화시설하고요, 첨단 물류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제가 볼 때는 남양주에 실거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신다면 왕숙 2보다는 왕숙 1지역이 가격이 많이 오를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이제 하남교산지구입니다.
여러분과 하남교산지구는 자 보시다시피요 미사강변도시 바로 아래쪽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미사강변도시에 여러가지 편의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대략 32,000호 정도가 건설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하철 5호선이 인근에 있고, 그 다음에 외곽순환도로 중부고속도로가 당연히 하남 쪽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진행 중인 거는 세종에서 포천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개통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하남로를 확장하겠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세종에서 포천 고속도로도 대단히 중요한데, 지하철 3호선 연장 등 두 개 역을 만들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이 지역의 입지가 굉장히 좋아지게 하는 요인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쪽은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어요. 자, 일단 그 지구에 대한 지역을 조금 더 상세히 보면, 일단 지하철 3호선 신설역을 중심으로 지구 중심으로 흐르는 덕풍천이라는 천이 있나 봐요. 그 다음에 금암산을 활용해서 배산임수용 주거단지를 만든다. 그 이야기는 이제 풍수적으로도 좋은 지역으로 가겠다, 뭐 그런 이야기겠죠. 다음에 중심지에 오픈 스페이스를 확보하여 바람길을 확보하겠다. 그러니까 중심지 쪽으로 뻥 뚫려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죠. 또한 광주 향교 등 기존 문화 역사단지와 새로 조성되는 역사문화박물관, 한옥 특화단지 등을 연계해서 역사문화 테마파크도 조성할 계획이다. 뭐 요건 뭐 아무튼 뭐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 다음에 자 중부고속도로를 이용이 편리한 지구 북측에는 자족 업무용지를 집중 배치하여 하남 스마트밸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여러분 그 하남이 지금 입지적으로 물류단지가 많습니다. 지금도 이제 고속도로 이용 영역이기 때문이죠. 다음에 이제 그 스마트밸리라는 걸 만들면 첨단 산업이나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죠. 스타트업. 이런 사람들을 생태계, 창업 생태계를 만들어 가지고 유인시켜서요. 일자리하고 그다음에 역사문화단지, 즐길거리하고 주거단지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복합단지로 만들겠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럴 때 이제 하남 교산지구의 지구 계략도를 보시면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남시청역에서 좀 가까워요, 그죠? 그래서 이쪽으로 쭉 길쭉하게 여기 천이 있네요, 그죠? 하천을 통해서 하천을 중심으로 개발이 된다. 그러니까 중간은 이제 오픈 스페이스가 되겠네요. 바람길이 생기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뒤쪽은 산이 큰 산이 둘러싸고 있죠. 그 다음에 물을 끌어안고 있죠. 배산임수가 많네요. 특히 이 지역은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자 인천계양지구입니다. 자, 여러분 인천계양지구는요 그 김포공항 바로 주변입니다. 그래서 대략 일단 위치는 계양구 귤현동이라는 데인데요 17,000가구 정도가 들어가고요. 현재 인천 1호선 박촌역이 근처에 있다 그래요. 다음으로 이제 외곽순환도로나 경인고속도로 또는 인천 국제공항고속도로가 지구 주변을 통과하고요. 진행 중인 거는 광명에서 서울로 가는 고속도로,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서울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지겠죠. 네. 그다음에 대곡소사 복사, 그다음에 이제 SBRT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신설해서 지구 내에서 원활한 교통 여건을 조성하겠다라는 이야기네요. 다음으로 이제 인천계양지구는 계양은 서울, 부천, 인천을 잇는 수도권의 서부지역의 요충지로 노후 제조업을 중심으로 지역 산업구조 재생을 위한 첨단 산업 일자리를 유치하여 새로운 경인산업축의 거점 도시를 만들겠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그 거점 도시를 만든다는 건요 항상 상당 부분은 이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지역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개발할 거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익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지구 북측에는 자정용지를 집중 배치해서 배치하고 인천시는 대략 면적의 3분의 2 정도를 도시 첨단 산업단지로 지정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남측하고 하천, 공원, 녹지축을 중심으로 주거단지가 조성된다. 자,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가 공업단지, 첨단산업단지이고, 나머지 3분의 1, 남쪽이 이제 주거단지라면, 자족도시 형태는 분명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제 인천계양지구의 개요도를 보면, 자, 현재 있는 박촌역이죠. 자, 바로 주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주변 지역에 만들어진다라는 거고요. 다음으로 여러분 이제 과천지구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자, 문제는 이제 규모가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155만 5천, 1000, 만, 10만, 100만 그러죠. 155만 5천, 그렇죠. 제곱미터이다. 그래서 이제 7,100호니까 조금 아쉽게도 이제 규모가 조금 작습니다. 현재 지하철 4호선 선바위역이 운영 중에 있고요. 자, 과천-봉단과 고속도로는 뭐 저도 간혹 이용합니다만은 운행되고 있고, 강남순환도로 당연히 운행되고 있죠. 네. 통과 톨비도 좀 비싸긴 해요. 현재 진행 중인 곳은 화물터미널을 이제 지하하겠다. 거기가 많은 성적으로 막히고 있죠. 그래서 지하차도로 만들겠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제2영국 지하차도도 만들겠다. 자, 신규 사업으로는 위례에서, 송파 위례에서 과천까지 연장선 검토, 그 다음에 이제 GTX 신호선이 간다. 요런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GTX라는 거는, 도심 접근성을 30분 이내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로는 과천대로에서 한릉로를 연결하고요. 과천-봉단 고속도로를 제어한다. 그 다음에 선바위역 환승센터 등을 만들겠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과천은 이미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은 지역이죠. 정부종합청사가 세종으로 옮겼다 하더라도 과천 그 자체가 남태령 넘어가면 바로 사당이고요. 바로 강남이죠. 그래서 워낙 강남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이고요. 지금도 뭐 가격들이 꽤 비싼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여기 경마공원하고 대공원 근처에 이렇게 신도시가 만들어진다면, 자, 기존 과천 구도심하고 오히려 접근성은 이쪽이 더 낫겠죠. 초입이니까요. 그래서 상당히 유리한 지역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천은 선바위역 및 양재천이나 막계천변 수변 공간을 활용한 주거단지를 배치하고, 경마공원역 중심으로 상업 문화, 마이스 복합단지, 마이스라는 게 여러분 그 뭐 회의하고 놀러 가고 뭐 호텔 같은 거 이런 거죠. 뭐 컨퍼런스 같은 거 하고, 그래서 복합단지 등 자족 및 주민 편익 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화해단지 종사자 재정착 지원을 위해서 화해복합유통센터도 건설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쪽에는 혐오시설 같은 것들은 뭐 없네요. 그죠? 네. 자, 그럴 때, 여러분, 이번 그 5개 지구 지정으로 총 14만 호 지구 지정이 완료되죠. 그 다음에, 자, 기존에 또 이제 지정된 것들이 있죠. 성남 신촌, 의왕 청계 등 6곳 약 2만 호.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지구 지정이 완료되어 2020년 보상을 거쳐서 2021년부터 이런 것들은 이제 공급이 시작된다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천 역곡이라든가 성남 낙생, 안양 매곡 등 세 곳에는 이제 1만 호 정도가 연내 지구 지정이 이제 완료될 예정이다. 그 다음에 이제 3차에 발표한 고양, 창릉, 부천, 내장 등 11만 호 이런 것들은 2020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지구 지정을 할 계획이다. 앞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서울에는 약 4만 호. 예컨대 서울시하고 LH가 이제 공급하는 게 대략 합해서 4만 호인데 공급될 예정이고, 2020년에는 동장역 청년타운이라든가 2021년에는 성동구치소 등이 옮겼어요. 그래서 착공하면 나머지는 이제 2022년 정도에 착공할 계획이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자, 현재까지 이제 이렇게 쭉 이야기 드린 게 대략 30만 호입니다. 30만 호. 그래서 30만 호 공급 계획에 앞서 추진하고 있는 수서 역세권이나 서초, 위례, 과천, 성남, 복정 등 서울, 과천, 성남, 하남 등 공공주택 사업을 통해 서울 및 투기과열 지역에 약 3만 호가 공급되고,
내년부터는 입주자 모집 등 속도감 있게 추진된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내년부터는 이 분양시장이 관공부문만 해도 상당히 량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전부 다 입지가 좋죠. 일단 뭐 서울, 그 다음에 과천, 성남, 하남 등등등. 그래서 수도권 내 공공택지 48만 호에 대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주택 공급의 차질이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이제 그 분양 등 절차 진행 사업인데요. 여러분 그 2020년에 절차가 진행되는 것들 쭉 정리해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1년 이후에 입주자 모집 가능한 지역들을 쭉 모아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2020년부터는 공공부문 하더라도 분양시장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분양상담사 강의를 또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투자 목적으로 이 지역을 알 필요도 있지만 또 이제 돈을 벌면서 좋은 정보를 얻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분양상담사가 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분양상담사를 하면 뭐 돈이 됩니까? 좋은가요? 라고 이제 제목을 붙여봤는데 향후 5년 내 분양 물량이 수도권만 대략 50만 가구예요. 다음에 분양 수수료 수입이 뭐 사실 적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그 공공택지 지역이나 자, 민간택지 등이라 하더라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비교적 단기간에 분양이 끝나요. 그래서 수수료가 보통 200~300 정도이고요. 여러분 그 택지 토지라든가 전원주택이라든가 아니면 뭐 빌라 이런 것들은 뭐 1,500에서 2,000 가까이 합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분양 상담사를 하면 시장 정보를 빠르게 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피가 붙는 아파트에 추가 당첨이 가능하다. 즉 내가 이미 집이 있더라도 이 순위로도 당첨될 만한 것을 알 수 있다면 또 특히 피가 붙은 가능성이 있는 곳이라면 뭐 다시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지방 물량까지 합하면 대략 매년 약 40에서 50만 개 정도가 분양 물량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새로운 제3기 신도시나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들에 대해서 당첨이 돼서 돈을 버는 것도 좋고요. 상담사가 돼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 다음에 아파트 신약상품 같은 경우는요. 우리 공인중개사분들이나 뭐 이런 경우처럼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난이도는 높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이 필요한 수요자가 무엇보다 단기간에 청약에 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일이 빨리 끝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실제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 안 되죠. 다시 말해서 사전 마케팅부터 사후 고객 관리까지 한다 하더라도 길어봐야 12달입니다. 현장 하나 해결하는 게. 짧은 경우에는 보통 3개월 일하고 바로 나가요. 그러니까 타인에게 도움을 주면서도 수입을 얻고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결코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현재 에듀일이나 메가랜드에서 분양상담사 과정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과정을 찾아보시고 강의에 오셔서 유튜브 보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신다면 더더욱 반갑겠습니다. 그죠?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주영남 교수의 재테크 닥터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댓글 뭐 달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독 꾹 눌러버리시고 그 다음에 관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